반갑습니다. 장교수의 내교육 TV. 오늘은 오랜만에 이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금 천안의 본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메인 스튜디오 중에 하나를 조금 빌렸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PT로 제시를 하고 하는 방식에서 좀 더 변화를 줘봤습니다. 뇌는 너무 이제 똑같은 걸 또 여러 번 반복하면 조금 식상해 하니까 저도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제가 이 내교육 TV를 좀 시작을 하고 나서 여러 질문들을 또 받고 저희도 이제 여기 내교육학과의 리플렛을 봐도 그 공식 슬로건에 보면은 생애 주기별 내 활용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이라고 하니까 뭐 유아의 두뇌 발달부터 아동 청소년의 두뇌 훈련, 또 성인의 역량 개발, 또 중장년의 치매 예방. 그래서 두뇌 발달, 두뇌 훈련, 성인기를 넘어가면 두뇌에 대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주제로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토크를 해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 뇌에 대한 발달이 궁금하시니까 생애 주기별로 조금 하나의 테마씩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 지구 보이시죠? 네, 지구촌 시대를 살아갈 인류의 첫 세대, 또 평생을 지구촌의 위협에, 생태계의 위협에 시달릴 인류의 첫 세대, 유아의 두뇌 발달 가이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내교육학과 교수가 말하는 유아 두뇌 발달 가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제 팬데믹 기간이 한 3년여가 되고 나서 유아 자녀를 가진 학부모님들 문의가 조금 심각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서울의 이제 수석 교사 분들 대상으로 이제 교원 연수를 갖고 나니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 기초 학력에 대한 저하, 차이가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게 초등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이죠. 그러면 이전에 이제 한 2, 3년을 팬데믹 기간에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을 보냈던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이제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유아의 두뇌 발달에 대한 기본 가이드를 조금 저희가, 뇌과학자나 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이를 갖고 기르는 부모라면,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핵심들 포인트만 갖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뭐 2021년도에 출판계의 가장 그 과학 서적 중에 1위가 뇌과학 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실제적인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고, 부모라면 이것만은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는 인간 뇌의 특별함의 기제입니다. 동물은 나오자마자 많은 것들을 빠르게 하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뭐 바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아기로 태어난 것 같은데 뭐 일주일, 길어도 뭐 한 달 이상이 되기 전에 웬만큼의 뇌기능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의식을 가진 우두머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래쪽 하등동물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그 차이라는 건 성인기까지 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기본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는 약 15세를 성인기 과정으로 본다면 전체 뭐 평균 80세로 보면 약 15년에서 20년까지가 성인기의 발달 과정을 겪죠. 지구상에 살아가는 많은 생명체들 중에도 유독스럽게 오랜 발달 과정을 갖는다는 이 아이러니한 특징인데요. 인간 뇌의 특별함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의 어떤 두뇌 발달이라고 했을 때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인간 뇌의 특별함의 발달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이죠. 엄마들이 태어날 때, 모체에서 이제 아이가 나올 때 신생아의 뇌 무게는 300~400g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성인이라면 뇌 무게가 약 1.4kg 전후가 됩니다. 자, 그럼 신생아의 뇌 무게와 성인의 뇌 무게의 격차가 얼마나 되죠? 네, 무려 약 4배 차이가 생기죠. 아, 인간은 태어나서 무려 4배 정도의 뇌의 사이즈가 커지는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물도 이렇게 많이 커질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유독스러운 발달 기제이죠. 왜냐하면 태어나서 다른 동물들은 성인의 뇌 기능의 거의 대부분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나와서 많은 것들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생사의 시간 동안 체인지, 변화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유전적 영향이 큰 하등 동물로 갈수록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내는 체인지, 변화. 우리가 지난 여러 번의 강좌에서 뉴로플라스티시티, 브레인 플라스티시티,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 뇌 가소성에 대해서 들어보셨다면, 그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생각하시겠죠. 즉, 인간은 어떻게 보면 지구상의 최고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유전자가 스위치가 ON이 되고 OFF가 되고 또 더 많은 발현이 되고 하는 그 변화는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뇌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세, 3세, 5세, 6세, 12세, 15세보다 더 큰 변화를 갖는 것은 더 어린 나이겠죠. 네, 상식적으로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왜냐? 인간은 태어나서 유전자와 환경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뀌니까 당연히 어릴 때일수록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라고 상식적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태교의 시간은 설계도를 만드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세상에 나온 순간 여러분들이 신생아의 뇌라고 생각을 이제 상상을 해 보신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신생아의 뇌, 마음 기지의 총사령탑이 심장이 아니라 뇌니까 이제 신생아로 태어났다면 세상에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시력도 엄청 높질 않죠. 세상이 막 뿌옇게 보이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뇌 입장에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겠죠. 네, 이때가 이제 가장 뇌 안쪽에 내려가고 하는 브레인스템, 뇌간이라고 하는 생명 중추 기제가 아기의 뇌 몸 전체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등 동물이라고 하는, 즉 애니멀, 동물이라고 하는 근본 기제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동물과 식물의 근본 차이는 움직임이라고 했어요. 움직일 동자죠. 애니멀, 라틴어로 애니마, 움직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즉, 태어날 때는 그렇게 움직임을 뇌가 컨트롤하기 어렵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0세부터 유아기라고 하는 약 6세까지로 본다면 태어날 때 300~400g의 뇌가 6년 동안 계속해서 커져서 약 6세가 되면 성인 뇌의 90%까지 커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300~400g이 1kg까지 커지는데 약 6년이 걸리는구나.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 볼까요? 신생아의 뇌는 태어났을 때 자기 몸을 얼마만큼 컨트롤하냐면 단계적으로 뭔가 차이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기의 뇌라고 본다면 뇌가 가장 많은 신호를 주고받는 대상은 어딜까요? 네, 첫 번째 명제, 뇌는 자극을 원한다입니다.
그러면 뇌가 가장 많은 자극을 주고받는 대상은 신생아들 입장에서 바로 자기의 몸이 되겠죠. 끊임없이 뭔가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몸을 움직이려 몸과의 상호작용, 즉, 뇌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는 자기 인체의 활동성이구나. 즉, 피지컬 바디의 신체적 자극이구나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몸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뒤뚱뒤뚱 한 이 정도밖에 못하죠. 네,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몸을 좌로 우로 이렇게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니까 이제 방바닥에 내려놓으면 이렇게 이제 사지를 조금씩 쓰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즉, 아기의 뇌는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이게 이제 파충류 뇌라고 얘기하는 인간 뇌의 가장 안쪽 뇌의 기능입니다. 파충류, 뱀이나 도마뱀이나 악어, 몸 전체를 컨트롤하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움직임의 발달이 커지면 포유류 단계의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사지를 쓰는 거죠. 이제 아기들이 두 손과 두 발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지구상의 유일한 이족 보행으로 훈련하는 기간이 이제 5,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적극적인 훈련을 하죠. 인간이 이족 보행을 할 수 있다. 강아지, 고양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지의 말단을 움직이기 어렵죠. 인간만이 포유류 이상 영장류가 되어야 움직임의 발달이 가능하죠. 아기들이 두 발로 설 수 있다는 건 부모님들은 박수를 치지만 신경과학계에서는 인간 두뇌 발달의 경이로움에 아마 감탄을 하는 시기라고 또 하죠. 즉, 아기의 뇌가 드디어 몸 전체의 사지 말단까지를 엄지발가락에 정확하게 힘을 분배해서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이 무게 중심의 이동에 따른 끊임없는 위치 센서, 감각 속도 센서, 가속도 센서, 압력 센서들에서 이 감각들을 몸에서 수없이 많은 감각들을 척수를 통해서 뇌로 입력받고 또 뇌에서 몸으로 운동을 출력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무게중심의 변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까지 발달이 일어날 때 비로소 두 발로 걸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면 2, 3살이 되었을 때 아기의 뇌는 드디어 자기 몸 전체의 사지 말단까지를 다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가 첫 번째 발달, 신체적 발달 단계가 되죠. 0세부터 6세 사이에 일어나는 첫 번째 발달이라고 할 수 있고, 아기의 뇌가 자기 몸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단계가 되면 그 다음 발달은 뭘까요? 네, 몸 바깥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하고 동일한 생명체 혹은 생명이라고 하는 자연과의 이 상호작용, 그걸로 일어나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겠죠. 이 자극은 모션이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이 모션, 즉 정서의 발달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단계는 신체적 발달 단계, 이제 2살, 3살, 4살 때는 이제 1차 정서의 발달 단계. 자, 그런데 기본 명제가 뭐라고 했죠? 뇌는 자극을 원한다고 했는데 정서의 발달이 일어날 이 시기에 다른 생명체와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호작용의 대상의 빈도나 밀도가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정서 발달의 위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고도로 발달화된 급격한 성장기를 이루는 어떤 사회적 급변하는 사회 구조적에서는, 즉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바뀌고 또래들이 줄어들고 형제가 감소하고 부모들이 이제 맞벌이를 하고 디지털 기기와의 사용이 늘어나고 신체적 활동은 줄어들고 이런 시기가 되면 아이들의 정서 발달 위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뇌로 보면 가장 안쪽에 이 신체적인 기능이 이제 더 2차 단계로 뻗어서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션이 E 플러스 모션의 두 번째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뇌로 보면 중간층을 기반으로 바깥쪽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발달인 인지사고의 발달과
생명 중추의 발달에 브릿지 기능을 하는 게 사실 정서 기제가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발달이 이제 좀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3, 4년, 3살, 4살 터울에 이런 정서에 충분한 자극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때는 움직임을 기반으로 이 정서와 이제 그 다음 단계 인지적인 발달이 섞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기의 두뇌 발달의 핵심을 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유아 교육 이제 개정이 되었죠. 2020년인가요? 놀이 중심 유아 교육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개정을 했겠습니까? 인간 두뇌 발달의 다양한 이제 학문적 성과를 보고 유아기의 핵심은 신체적 발달을 기반으로 자기가 신체를 다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정도의 나이라면 신체적 발달을 기반으로 더 복합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정서, 그 다음에 인지, 사고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바로 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운동 발달은 전신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운동이 더 좋다고 보통 알려져 있고 테크니컬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기술적 발달보다는 충분한 움직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게 놀이죠.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규칙을 정하고 이게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움직임을 발산하는 두뇌 발달. 오징어 게임, 이 스퀴드 게임이 전 세계 1억 명의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만났는데 그런 문화들이 그냥 일상에서의 놀이 문화들이 조금 점점 사라져가고 놀이하면 뭔가를 또 배워야 되고 또 뭔가를 도구만을 갖고 놀이를 하고 하는 것. 저는 이제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자극이란 건 근본적인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또 항상 뭔가를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하는 놀이는 그 다음 단계의 놀이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유아기 두뇌 발달의 핵심은 뇌는 단계적 발달이 필요하고 그것은 앞서의 단계적 발달의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인지 사고의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진 채로 단계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 정서, 인지의 발달이 적층 구조로 충분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약 성인기의 90%의 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4세, 5세, 6세에 섞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은 놀이를 통한 두뇌 발달이다.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정서를 교류하고 마음껏 그 놀이를 통해서 인지사고를 키우고 하는 행위들 우리의 성인분들이라면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시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 두뇌 발달에 대한 뇌과학과 생물학, 인지과학의 접근은 21세기에 들어서야 이제 밝혀졌지만 어쩌면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또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가졌던 어릴 적의 문화들이 두뇌 발달의 원리상 너무나 더 탁월한 해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 교수의 뇌교육 TV 오늘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첫 번째 유아 두뇌 발달 가이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